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 말하는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부터 동네 세탁소에서 세탁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지 않으면 참고서나 볼펜을 살 돈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4월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고 외화를 벌어 집 생활비를 보태면서 제 용돈도 사용했어요.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엄마가 그런 저개를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너처럼 똑똑한 애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요즘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공부하러 많이 간다는데 시안이 너라면 거기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도 아니야 괜찮아. 해외로 공부하러 가는 것, 그거 진짜 돈이 많은 애들만 가능한 거야 라며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두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거지만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불만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간 후에는 부모님께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도 하였습니다. 엄마께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쉬라고 말하며 내가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니 엄마께서 너도 너대로 쓰면서 살아봐야지 라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원래 보내주던 생활비의 절반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자주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는지 확인해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결혼해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라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대충 대답했죠. 한 번에 엄마가 친척에게 부탁해서 제세 자리를 만나러 갔었어요. 엄마는 왜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눈을 볼 거니? 네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나서는 거자나 가서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결국 전에 만나야 할 선을 보러 나갔어요.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등을 밀리듯이 억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둘 다 휴일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남자분은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의 지적이고 차분한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어쩌다 보니 저희는 뜻밖에도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으며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엄마는 띠띠듯이 기뻐하시면서 선부로 안 나간다고 할 때는 내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됐다 라고 우제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제가 결혼까지 가게 될지 몰랐지만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너희는 결혼이네 둘만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거야. 사람 하나도 뚜꾸 것만 보고 될 일이 아닌데 라며 은근히 우리 엄마 아빠를 깔아내렸어요.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의 불평이나 잘못, 문제 같은 것들은 모두 이전 세대와 신경 쓰던 거였고 제가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일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결혼한 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서 불러내어 일을 시켜서 제대로 쉴 날이 없었어요. 주중에는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매주 시댁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시댁에 모두 같이 간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집에 어머니가 붙어서 앉아서 가르치지 못했으니 제가 무슨 대단한 때 돈이라도 보고 회사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 같네요. 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시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친정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사셔서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되는 거라니 너한테 무슨 마력이 있어서 네가 한 일 때문에 미가 늘 잘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어? 아이고, 정말 머리야.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짜증을 내셨어요. 당신은 엄마와 비교하면 하나도 못 맞춰서 꼭 시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결혼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성격을 알거려. 다른 데는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것만 못해? 내가 당신 어머니를 맞추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결혼한 것이야. 하지만 왜 그런지 너도 알잖아. 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일상이 불편해졌다는 게 맞아. 그때 넣어둔 게 이제도 너 어머니에게 그런 점을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니까 주말에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야. 엄마 보기 전에 네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싸움이 시작되었어. 그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면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고 보통은 잘 지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개선하면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던 중 주말에 시댁에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 부모님이 자랑하던 그 여자는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디자인도 하고 화실에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딱 보기에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성수가 여자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도련님과 세 사람이 앉아서 웃음을 짓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도련님이 제게 형수, 우리 설탕 매운 거 못 먹는데 사 먹을 그릇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고 무슨 손님 음식을 이렇게 차리는지 불편하다며 불평을 하자 남편이 야, 형수가 네 시중 드는 사람이야. 어디서 앉아서 이러라, 저러라 하는 말이 많아 하고 했어요. 당신의 손님이 당신이니까 내가 물을 잔을 가져다 줘야 해. 그리고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면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 가족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매워야겠지. 내가 그랬잖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며 됐다. 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손님을 불러놓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 라며 인사를 눈치채지 않으셨어요. 나는 동서가 될 사람 앞에서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편해주셔서 고마웠다고 했더니 솔직히 엄마 말씀하신 내용에 착각된 부분이 없죠. 당신은 조금 미묘하게 성수 씨에게 재수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느냐고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내 어머니는 바쁜 바다에서 일하기도 바빠서 그런 질문을 하기 어렵잖아요. 당신은 시댁에서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대를 지킬 거예요. 문제가 생긴 사람으로 여겨지길 좋아하지 않아요. 더 잘해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죠. 여기서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우리 친정에 가서 왜 자꾸 나만이 효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매주 주말마다 남은 평일을 앉아 서 있게 하냐고 얘기하자 남편이 도로 입을 닫았다 라는데요.
저는 시댁에 가서 눈치 있는 방법으로 댕캐 이루어지는 일까지 미리 예상하면서 잘하기를 바래요. 자기가 우리 집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고 정말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 엄마는 연락을 받으면 잘 살고 있다고 하시지만 너만 잘 살면 된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친정 차주는 뭐 둘까 하는 표현으로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서방과 잘 사면 된다 고 하시니 시댁 밀도나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친정 부모님께 제 문제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 모든 것은 저 혼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왔지만 시댁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안 왔어요. 걔는 몸도 약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해. 네 형님이 돼서 그런 걸 이해해줘야 해. 어른이지 안 그래 시어머니가 말해. 억울하기도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동생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만큼은 제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저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주 시댁에 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 당신은 내가 너의 상황을 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안 그래도 좀 쉬라고 하려고 했어. 앞으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와. 아니요. 일단은 주말에는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체력이 못 버틸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성준이 밥은 어떻게 해야 돼? 주말에 한 번씩은 그 사람이 챙겨도 괜찮을 거야? 엄마, 웬만한 것들은 내가 다 처리하고 가겠어요. 차라리 누가 안 해도 되는데 첫째도 내가 할 게 아니고 둘째는 아무 소리 없는데 왜 그 사람만 아닌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동작은 지난주부터 아예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사방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샵론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2일 동안만 감싸 우리 주말 휴식을 챙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친정에 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당신 집에 올 때 내가 꼭 데리러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는 것이 더 편해. 당신이 그렇게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싫으면서 나를 태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거예요. 라며 변명하며 바빴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산천이 되어서 회사에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동서로 일을 다 끝내고 집에서 누워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일은 제가 돌보다 한 달 정도 빠른 것 같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전화로 예전에 의사가 제왕절개 어쩌고 했다며 제왕절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제 골반 구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계속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동의해줄 남편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요. 혼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와서 지켜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고 위안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는 결코 제왕절개를 하지 말아야 해. 그렇게 하면 내 몸에 상처가 남겨질 뿐만 아니라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하더라도 친정어머니는 의견이 다르셨어.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를 권하면 따르는 게 맞겠지만 다른 의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다.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하지만 언제쯤 입원하러 오시겠어요? 계속 전화만 하고 오지 않다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가셨어. 결국 저는 17시간 동안 진통을 견디다가 버텨내지 못했어. 의사가 친정 어머니에게서 느껴진 화를 남편에게 터뜨리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프기도 했고 수술까지 받게 돼서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은 겨우 눈을 떴을 때
그냥 장모님에게 하는 말을 무시하고 수술 받을 것인지 물으러 온 것을 기다렸다며 나는 중요한 외부 인사가 온다고 해서 자리로 출근을 못한다는 말이었어. 하지만 제게 오만한 태도가 너무 많아져서 이야기가 할 말이 많지 않아 관통력을 가지고 남편을 더 이상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출산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날 때 아이를 낳으러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네 동생 아들이 낳았다. 네가 밉다 국조 끓여서 가져와라. 어머니, 그건 동서 친정에서 하겠죠. 제가 아직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성의를 보인다는 걸 사전에 살면 좋잖아. 그걸 제가 왜 해야 하죠? 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미역국 끓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는 성에 안 보셔도 되나 봐요. 얘가 어디서 성질을 야기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고 눈에 띄는 게 없나요? 네 동서에서도 아들을 낳았어. 언제 맛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정말 기이한 말을 했어요. 제수섀도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서 내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한다. 그 제왕절개는 매우 힘들었다. 어머니는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보는데 성수도 제왕절개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란다. 저의 모든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져서 내가 웃는 동안 어머니는 걱정을 하다. 안에 있는 의사는 재앙자에게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주지 않아서 아프다. 또한 나도 아이를 낳고 몸이 어떠한지 물어볼 때도 없고 걱정을 하지도 않고 제왕절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는 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말이 안 된다. 우리 집에서도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을 얘기가 나왔다고 쏟아내는 남편을 보고 놀라서 아니, 당신은 평소에도 몸이 건강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건강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라고 말했지. 그 당시 내 남편은 내가 건강해도 아이를 낳으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연구소에서 바빠서 그걸 핑계 삼아 왜 엄마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술을 받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어. 그렇게 하니까 난 기분이 나빠지고 울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분위기만 위축해왔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 그리고 한 주 뒤 시댁에 갔을 때는 도착부터 현관에서 받아주어 거실 소파에 앉히고 나서야 했다.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중에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조용히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먼저 나같이 결혼하면서 절대로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길길이 날뜀직하며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저도 채사하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속상해했고 아무 말 없이 잘 살아 라고 말해주며 내가 너무 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며 엄마는 널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안정된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 휴가 후 복직하는 여성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변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정도 중형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대형 변리사 사무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맡아서 일했는데 대형 사무소 쪽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며 제가 스카웃된 적도 있었죠. 그 사이에 아이는 커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무려 같은 변리사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됐어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도 이혼을 해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했었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잘 통해 요즘 아들도 남편을 잘 닮아갔어요. 남편은 아어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을 굉장히 예쁘다고 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전 남편이었는데 당신이 변리사가 되었고 우리 연구소에서 특허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했어요. 아는 사람이 낫잖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는 것이고 믿지 못할 사람 중에는 몰라도 아는 사람이 열등할 수 있어요. 전화를 받기 위한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거네요. 그리고 반말하지 말라고 한 후 전화를 끝났어요. 그러나 다음 날 그 사람은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요. 찾아왔다고 하셨군요. 어젯밤에 말한 게 기분 나빴었다면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건 그냥 업무일 뿐이니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성과는 구처럼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연구소 쪽 문제인가 봐요. 기술 특허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전문가는 저희 팀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 위치와는 상관없이 작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직 업무를 처리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남편과 번갈아가며 바라보며 이 사람과 결혼했나 싶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들었나 봐요. 그쪽이 우리 와이프 전 남편인가? 라고 말이에요. 보니 우리 집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때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랑 결혼 못할 사람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당황해서 뭐 그렇게 하며 사무실을 떠났어요. 며칠이 지나자 집 근처에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저를 보고는 예, 너 신랑이 훤해졌구나. 이제 한이 팔자가 편해 보이네 라며 친한 척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빠서 비켜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성전이 좀 살려줘. 네 회사가 이쪽에서 제일 크다며? 그럼 너 아니어도 특허 문제를 잘 처리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성준이 가남에 기술 베꼈다고 누명을 쓴다던데. 쓰게 생겼어. 그러면 정식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이렇게 무작정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네가 아는 사람이라 찾아온 건데 예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건 아니지 않니에 성준이가 내가 변했다고 하더니 좀 찰나간다고 안면 몰랐다는 것 같아. 지금 말 다 했어요. 예정이에요. 변했다고요? 그럼요 편했죠 제가. 언제까지 백부억해서 일이나 단 사람을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서 배운 게 없다는 이유를 떠난다는 이유들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봐요 할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먹어 얼마나. 어렵지만 그런 문제는 댓글 사이에서 서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잘난 며느리가 있지요. 사돈을 제대로 다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오셨어요. 제가 금방 들어간다 했는데 안 오니까 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안색이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안녕하셨어요. 아가 밑이 올라 크셨네요. 할머니 하더니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밀며 어디다 손을 대어. 당신이 우리 아이를 낳을 때부터 병원에 한 번도 안 와 주었고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았잖아. 이제 와서 할머니 하냐고 라고 말했어요. 웃지 마. 양육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맹세하기 싫으면 얼른 처리해. 우리 딸도 괴롭히지 말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감안해봐야 할 것이 있어.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리를 떴다. 이전 남편이 화장품에서 제품을 보고 그 회사가 출시하기 전에 자기 것처럼 베끼고 특허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동서도 그 회사에 배상금을 청구하고 일도 끊겼다. 남편은 소송을 당했대.
어차피 그 문제는 변호사가 해결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였는데 그런 일이 생기자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황당했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쉽게도 했죠.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몇 번 저를 찾아왔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 시댁에 한 번 더 찾아오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고소하겠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더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주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후 저는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늦둥이 딸을 낳게 되었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한 의견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